경제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안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유는 정말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관심과 투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 이번에는 좀 장군님에게 좀 이제 말랑말랑한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3스타 되면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뭐 제가 듣기로 뭐 차가 나온다, 그다음 간사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있다 들었는데.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 관사도 작아졌지만 네.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 관사, 그러니까 큰 관사를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관리병들을 다 없애가지고 장군이 풀을 깎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휴 때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런 지경이 됐대요. 아무도 없어요? 원래는 뭐 운전병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이런. 없어요. 치사병 맞다, 치사병. 그래서 제가 특전사령관 할 때만 해도 네. 조리병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를 보좌해주는 당번병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운전병이 있었고 네. 부관이 있었고 그때도 많이 줄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 정원을 가꾸는 정원병, 무슨 맞아요. 뭐 요리병도 2명, 제가 듣기로 뭐 테니스를 쳐주는 보일러병, 테니스병. 그러니까 참 잘못됐는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줄여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특전사령관 관사가 대지가 2,000평, 그 다음에 건물이 100평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뭐 특전사는 아예 없어졌지만 그런 옛날 관사를 갖고 있는 장군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렇게 돼 있고 그나마 병들이 하던 거를 이제는 부사관들이 이렇게 하는데 부사관들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아주 철저히 규정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성 장군 정도 되면은 저 운전 부사관, 네네. 그다음에 조리 요리 부사관 이렇게 있고 삼성 장군 이하는 조금 조정은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김 작가님 대령에서 장군이 되잖아요. 원스타가 되면. 네. 뭐 소문에는 30몇 가지 40몇 가지가 바뀐다고 하는데 아니 뭐 신발이 좀 바뀌고 하면 폼은 나겠지. 네. 벨트도 바뀌고 뭐. 바뀌고 뭐 해서 폼은 날지 모르겠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요? 그렇지. 월급이 얼마 오르나. 그렇죠. 제 친구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로 치면 이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령에서 장군 되면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령에서 원스타가 됐을 때 봉급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그래도 200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15만 원이 올라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원스타로 진급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게 대령이면은 58세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직업이 보장이 되는데 장군이 되면은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임원이 똑같네요. 네. 계약직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있고 원스타에서 투스타 될 때도 마찬가지 그 월급이 그렇게 오르질 않아요. 책임은 드러나는데 투스타에서 쓰리스타가 될 때는 봉급 체계 자체가 이제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연금에 뭐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저 다 까먹었는데 어찌됐건 봉급은 좀 올라가는데 1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 정도 3스타가 되고 3스타에서 4스타는 또 얼마 안 오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뭐 2023년 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원스타 정도 되면 혹시 어느 정도? 1억 원이 넘죠. 연봉으로 치면 1억 원, 1억 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억 한 2, 3천만 원 될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군인들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방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고 가족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비용.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때만 해도 군복무에만 신경 썼지 자기가 무슨 뭐 증권을 한다든지 거의 없었죠. 무슨 뭐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부인이 좀 그런 눈에 그런 게 좀 있으면 모를까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군도 비슷해요. 근데 미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역을 하면 자기가 수입의 50%가 확 줄어버립니다. 미군은 100% 그대로 유지가 돼요.
또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한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네. 못한 나라들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 같은 경우는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왜 장군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데 요즘은 명예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고쳐줘야 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장군들 본인들이 존경받는 행동들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 존경받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도되는 거는 꼭 그 나쁜 짓 하는 것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간 그 훌륭한 우리 장군 출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왔을 때 사회에서 그분들의 그런 잘 이렇게 그렇죠. 예우를 해 주셔야지 네. 별 2개 달고 나와서 그 허드렛 일 같은 걸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그러면 군의 사기에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장성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방산업체에 가서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한답시고 뛰어들어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적절한 연구소에서 받아들여줘서 그 사람이 명예롭게 군 생활을 했으면 그거를 잘 이렇게 그 역량을 활용하는, 발휘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해요. 네.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군인 숫자가 한 50에서 한 60만. 50만 정도 돼요. 네, 50만이고 원스타 정도 이상 되는 장군님들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1000명은 안 되는 걸 한 400명. 400, 한 50명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원스타가 한 200명, 투스타가 한 150명, 네. 쓰리스타가 한 50명, 네. 포스타는 한 9명 이렇게 됩니다. 예. 사실 이 포스타가 되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서 뭐 추측해보면 연봉이 2억은 넘지 않는 거잖아요. 현역으로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사실 이게 사회로 뭐 연봉 2억이 당연히 이제 사회적 일반적 기준으로 많겠지만 바깥 세상에서 이제 대기업의 사장님이나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연봉 2억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군인이 박봉이다. 이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데 군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중살림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전출이 많다든지 봉급 외에는 일체 수입이 있을 수가 없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잘 감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군인 연금을 자꾸 지금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신중하게 접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마저 건드리게 되면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실 여기서 뭐 얘기하지만 35살 이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인의 운명이라는 거는 오래 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65세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았는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같이 바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군인의 저거지 결혼하고 살림을 해서 뭐 자식들한테까지 그런 어려움을 넘기고 싶지 않으면 애국심만 갖고 과연 될까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군인들을 갖다 이렇게 그 홀대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미군들한테 그 모든 것을 의존하는 듯한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성공의 이제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3대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요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군인으로서 이제 장군이 된다는 건 이 셋 중에서는 저는 명예직에 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군님에게 명예란 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자기 이름 석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역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현역으로 전역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그 우리 군에 관심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남들에게 또 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엄청 씁니다. 그래서 네. 가장 부끄러운 건 제가 배가 나온 게 좀 부끄러운데 특전사 사령관님이신데 아, 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현역 때는 그래도 근데 네. 제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콜라 사이다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네.
제가 또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슬픈 사연인데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미국에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끼워주질 않고 또 10살 때 한국에 왔는데 한국 애들이 또 끼워주질 않고 제가 항상 외톨이로 지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했고 그렇다고 뭐 건강에 뭐 그렇게 관심은 있지만 또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서 그래도 네. 그나마 좀 걸어 다니는데 제가 또 골프를 안 쳐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배 나오는 거를 좀 그렇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 동안에 2kg만 빼시라고 지금 임무를 줘놨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3스타까지 하셨으면 뭐 사회적으로 워낙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칠 확률도 굉장히 높고 할 텐데, 왜냐면 또 인간관계에서 막 그때가 되면 피로하잖아요. 왜 골프를 안 치세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4스타 부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가 82년인데 그 당시 장군님들은 일주일에 골프를 3번 쳤어요. 수요일 날 오후, 그때는 토요일 날 일했잖아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 제가 어린 나이지만 일주일에 3번씩 골프장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 캐디들이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네네네. 군인이라는 거는 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군들은 보니까 물론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골프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한 달에 한 번 칠까 말까 뭐 이러는 네. 거고. 그래서 제가 골프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시면 항상 책을 봤어요.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다른 부관들은 테니스를 치러 가거나 인도어장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비상이 또 여러 번 걸렸을 때 다른 부관들은 다 찾을 수가 없고 저만 있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고도 그랬어요. 어찌됐건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런 반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조그만 공 쫓아다니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저는 그 뒤에도 저는 이제 미국 가서는 미국은 퍼블릭 골프장이 5불이면 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별로 그랬고. 근데 대령이 됐잖아요. 네. 대령이 되니까 골프 안 치면 절대로 장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뭐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프채도 추천도 해주고 그다음에 골프 선생님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 2달인가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필드에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4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할 수 없이 치는 사람은 와 이거 뭐 이런 고욕이 없는 거예요. 또 일이죠.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아. 그랬는데 그 한 번은 2007년인가 좀 스캔들 아닌 스캔들이 있었던 게 평일날 골프 치는 군인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이 휴가였는데 휴가 명령지가 그때는 뭐 전산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좀 그게 안 돼서 마치 휴가가 아닌 근무 시간에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전군의 간부들 중에서 7명이 하여간 골프 부킹한 기록이 없어서 이 7명은 하여간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크 아닌 그 농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전역을 해서 군 골프장이 이게 전부 전산화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빵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볼까나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제가 취미를 못 붙였습니다. 인간관계 얘기도 나와서 혹시 군 생활하면서 우리 살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좀 피해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할 텐데 혹시 군 생활하면서 기피했던 사람의 유형은 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 좀 멀리 해야 될까 우리 살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는 저를 무시한다든지 근데 무시하는 사람은 뭐 물론이지만 직함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장군이고 할 때는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경계를 했고 두 번째는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구든지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대통령이 부탁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대통령한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줬어요. 그리고 없는 분일수록 더 성심성의껏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정성을 쏟았고 그래서 지금 전역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저는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네. 외톨이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친구가 고독이라는 친구하고 죽음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내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친구 삼아서 네. 하여간 외롭게 지내고 네. 또 죽음도 그 친구 삼을 수 있는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물자유연대에 이사로 지금 활동한 지가 한 6, 7년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물자유연대가 곰을 미국으로 보낸 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몰랐어요. 22마리의 곰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네.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제가 하는데 저희 집에 개가 4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1마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개하고 네. 그렇게 지내는 이유도 아마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달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이제 죽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도 뭐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간첩들이 침투하다가 사살되거나 자폭하는 그런 것도 현장에 가고 또 아웅산에서도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네. 봤고 이라크에 가서도 그런 거 봤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그 은혜를 많이 잊고 산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계급이랑 직급 어떻게 보면 3스타 일단 이럴 때 당연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벗고 이제 제대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거 옛날만큼은 아닐 텐데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주변 사람들도 있던가요? 있죠. 아, 있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전부터 그런 허상에 대해서는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똑같이 이렇게 대하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짧게 갈 사람 이런 걸 굳이 구분은 안 했지만 참 인생은 재밌는 게 짧게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는 분이 있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짧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고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충분하게 그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보람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이렇게 지낸다 그랬더니 실속 없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돈이 많이 되거나 또는 권력이 많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순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실속 있는 일만 했다가는 나중에 그 돈 많으면 뭐합니까? 10원도 못 가지고 가고 권력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력이 그 자리가 없어지면 그 권력도 다 안개처럼 사라져가지고 자기는 외톨이가 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뭐 돈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또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또한 되게 안타깝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군도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세상도 되게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반드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갖춰야 혹시 자질이나 역량 뭐 어떤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딱 하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영어 또는 하여튼 스페인어 그런 언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알면 그 많은 책을 접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영어를 알면 유튜브도 지금 현재 한국말뿐만 아니라 10배, 100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뭐 자동 번역기도 있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역시 그런 어학 능력을 갖추는 게 하여튼 그게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장군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인과 그다음에 안보, 뭐 군사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안보는 우리가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그 고마움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께서는 그런 데에 너무 신경 쓰시면 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인지는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아셔야 될 텐데, 경제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안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말만 잘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되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는 자유는 정말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관심과 투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뭐 늘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전쟁이 아예 없다 보니까 군을 이제 저도 제대한 사람이지만 군에 대해서 별로 사실 감사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쨌든 그 군인들이 있고 그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군인이나 군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오늘 장군님과 이제 콘텐츠를 좀 준비했는데, 장군님께서 또 유튜브 더 벙커 전쟁사관학교라는 거 요즘 하신다고요. 네. 혹시 이건 어떤 채널인지?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는 전쟁 또 안보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아주 지식이 많고 또 입담도 좋으시고 또 전문 지식도 꽤 있으시지만 직접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군복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을 했고, 또 제가 또 밀덕을 넘어 성덕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만든 모든 총을 다 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께 같은 말이라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전쟁사관학교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막 이제 런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군인이고 생도라고 그러면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총을 다 쏴봤다고 하셔서 혹시 가장 좋은 총은 한 자루 있다면 뭐 어떤 건가요? 제일 좋은 거요. 역시 글락이 좋은 것 같아요. 글락. 네. 글락 저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게 권총인데요. 반동이 없고 잔고장이 없습니다. 손에 딱 맞는. 그래서 딱 한 점 고르라 그러면 그게.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에서 또 특히 남자분이라면 생각 외로 밀덕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군에 제대한 이제 장교분들, 부사관분들이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사실 그분들이 막 TV에도 나오고, 그 다음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실전 경험이 있는 우리 장군님의 더 벙커 전쟁사관학교 보신다면 좀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인권 장군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